제가 이제 비트코인 저격수로까지 알려져 있어요. 화폐를 쓸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정부와 국가가 반씩 갖고 있는데 그게 흔들리는 경우는 국가의 존망이 흔들렸을 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돈이 될 수 있어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불안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격수? 여러분들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입니까?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구 650만의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아무도 쓰지 않는 것을 돈으로 쓸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을까요? 화폐를 정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일까요? 21세기에도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에 대해서 구한말 조선 사람들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당백전 파동입니다. 당백전 파동 교과서에서 많이 들으셨죠? 1866년 11월 2일 바로 155년 전 바로 이 즈음입니다. 그때 국민들이 당백전 돈으로 못 쓰겠다 하고 흥분을 한 적이 있었고 정부가 그 돈을 한 6개월 정도 발행을 하다가 스톱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백전 파동이죠. 교과서에서는 흔히 당백전 파동을 흥선대원군의 실정과 횡포의 상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구한말 조선에서 쓰던 돈은 당백전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당오전, 당이전, 당일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현용화폐 주화 세트를 갖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동전을 쓰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여러 가지 동전을 썼던 것입니다. 왜 당백전만 문제가 됐었던 것일까요? 그 흥선대원군이 나오기 전에는 당백전은 없었고 나머지 당오전 이하만 있었어요. 그런데 새로 찍은 당백전은 상평통보상의 당일전보다 무게가 겨우 5.6배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조정이 100배의 가치를 부여했으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00 나누기 5.6 당백전 돈을 찍어서 17.86배의 이익을 정부가 취하고 있구나. 그것을 오늘날 화폐 주조 차익, 시니어리지라고 하죠. 그 시니어리지 차익을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수취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화를 낸 것이지요. 그게 그렇게 큰 수준이었을까요? 오늘날 화천대유 사건을 보십시오. 자본금 3억 5천만 원 갖고 3년 동안 4천억이 넘는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민간이 얻은 배당 수익률이 1153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흥선대원군이 거두었던 시니어리즈는 극히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백전 파동이 중요한 것은 액면을 정하는 것은 조정이 함부로 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고 수용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달려있다는 약간의 그 저항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제가 흥선대원군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당시 조선왕조실록 10월 30일자를 보면 좌의정 김병학이 아뢰기를 백성들이 생활이 어렵고 재정은 다 떨어졌으며 건축 공사를 크게 벌이고 있는데 경복궁 증축입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당백 대전을 주저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통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때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필 이름이 조두순이에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아뢰기를 다 좋은데 당백전을 만들면 액면 가치가 높아서 위조 화폐를 만드는 놈들이 거둘 수 있는 부당 이익이 너무 커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인센티브가 생깁니다. 이득은 매우 크기 때문에 놀고 먹는 자들이 도주한다면 장차 하루 동안에 몇 곱절의 이익을 얻음으로 주력이 아니면 잡아족치지 않으면 금할 수 없으니 이것이 신하가 우려되옵니다. 이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우의정 유후조가 나서서 방금 변란을 겪고 공사는 날로 들려 나라의 재정이 어렵고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당백전을 만드는 것이 훌륭한 방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흥선대원군이 주저하는 문제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보조로 하여금 전적으로 맡아 거행하며 장소는 금이용으로 해라. 금이용이 지금으로 따지면 국방부입니다. 왜 국방부에서 돈을 만들었을까요? 국방부는 화살, 창 이런 것을 만드는
또는 관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구리를 녹이는 시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군 부대에서 돈을 찍고 돈 찍는 거 내가 직접 관찰할 거야, 감시할 거야 하고 흥선대원군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중요한 것은 흥선대원군이 자기 마음대로 당백전을 만든 게 아니고요. 국무회의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조치입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6개월 동안 1,600만 명, 그러니까 당백전 160만 개를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 때 무진장 뿌린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당백전 무슨 재정을 집행을 할 때 조정해서 당백전을 3분의 2를 쓰고 당일전은 3분의 1씩 섞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당백전만 쓰면 국민들의 반발이 좀 클 것 같아서요. 흥선대원군 속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생각이 흥선대원군 머릿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흥선대원군이 한반을 뒤로 빼가지고 6개월 만에 이제 스톱을 시킵니다. 더 계속했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치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다른 꼼수를 또 씁니다. 당백전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청나라에서 주조한 함량 미달의 청나라 돈을 갖고 들어와서 그걸 뿌려요. 결국 당백전이나 청나라 돈이나 똑같은 얘기죠. 국민들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조치를 한 것인데 결국 구한말이 되면 우리나라에 청나라 돈도 들어오고 일본 돈도 들어오고 당백전도 있고 막 온갖 돈이 뒤섞여가지고 이 화폐조다가 이제 문란하게 되는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쌀 한 섬에 7, 8냥이면 살 수 있었던 건데 4년 만에 그게 44년 또는 45냥으로 크게 뛰었다고 합니다. 뭐 인플레라고 보면 인플레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서양에서 말하는 디베이스먼트, 함량 미달의 주화를 만든 것인데요. 그건 옛날에 영국의 헨리 8세 같은 사람들이 옛날 고대 로마 황제들도 마찬가지고요. 통치자들이 흔히 했던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늘날에도 그 나라가 찍는 돈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에콰도르나 엘살바도르 같은 데는 자국 통화가 사라지고 달러라이제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돈을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 나라가 국가 주권의 하나로서 화폐를 발행하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국가 주권을 국민들이 거부해가지고 그것이 상실되는 수도 있다. 이걸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화폐를 뿌리는 권한하고 화폐를 거부할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비트코인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직까지 해답이 없습니다. 정부를 믿을만 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따라가는 것이고요. 정부가 비실비실하고 조정의 힘이 약하면 국민들도 멀어집니다. 이 사태가 대원군이 돈 문제 갖고 머리를 끙끙 앓았던 1860년대 미국 링컨 대통령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1861년 남북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링컨 대통령은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63년에 법정통합법 리걸 텐더 액트를 제정해가지고 당분간 근본이제도 못하겠다. 내가 지금부터 종이돈을 만들어서 뿌릴 테니 그걸 돈으로 쓰시오. 그래서 그때 잉크도 없었어요. 미국 연방정부가. 칼라 잉크도 없어가지고 녹색 잉크 하나 갖고 돈을 찍어서 그래서 달러를 그린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녹색 잉크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갖고도 이제 국민들이 이 돈 믿을 수 있어? 링컨이 혹시 전쟁에 지면 이 돈 다 이거 종이 조각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링컨이 편을 끌어들여요. 정부가 직접 돈을 만들면 조선에 있는 흥선대원군처럼 내가 욕을 들어먹겠구나 해가지고 국법은행법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1863년에. 앞으로 돈, 그거는 미국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상업은행, 북부에서 그 연방정부, 링컨 정부를 지지하는 북부에 있는 은행들은 다 돈을 만들 수 있다. 단, 내가 뿌리는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발행해라. 은행들이 속으로 씩 웃죠. 가만히 있어봐. 링컨 대통령이 연 8%로 발행하는 국채를 내가 사주면 정부를 상대로 8%의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고 그걸 담보로 해서 내가 돈을 또 찍을 수 있으니까 그걸 대출해주면 또 돈 받아가는 기업이나 개인한테 또 대출 이자를 받지 않습니까? 일타쌍피다. 연방정부에 도움을 주면 협조를 하면 국채 이자도 받고 대출 이자도 받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자기 편을 만듭니다.
어쨌거나 링컨 대통령은 금본위 제도를 파기하고 은행가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내재 가치가 전혀 없는 종이돈을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같은 시기에 성공을 했고 흥선 대원군은 실패를 했어요. 물론 링컨 대통령도 한 번에 성공한 것은 아니고요. 국민들 가운데 삐딱하게 보고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1864년에 제3차 주적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야, 이 돈은 진짜 믿을만 하다니까 해가지고 돈에다가 In God We Trust라는 문장을 넣습니다. 그 돈이 지금 달러화에도 적혀있죠. 우리가 신을 믿는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얘기했던 인간의 평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악의 무리랑 싸우는 종교전쟁이다 라는 의미가 저기 담겨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당연히 그린백을 마구 발행하니까 인플레가 마구 일어나죠. 전쟁 전에 100달러 가치가 1년 있다가는 134불이 되고 또 1년 있다는 172불이 되고 또 1년 있다는 245불이 돼가지고 전쟁 치르는 동안 물가가 3배가 뜁니다. 중요한 것은 비슷한 시대에 남북전쟁을 겪고 있던 링컨 행정부와 흥선 대원군의 고종 정부는 뭐가 달랐을까요? 국민들이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리더의 그 믿음이지 돈을 금으로 만들었느냐 은으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화폐 가치를 어떻게 감히 정부가 정해? 그건 국민들 손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정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화폐의 탄생 배경과 과정을 보면요, 화폐는 처음부터 국가의 것이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돈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동전 수집하는 사람들을 영어로 뉴미스매티스트라고 합니다. 뉴미스매티스트가 어원이 뭐냐 하면요, 노미스라고도 하는데 명령 또는 법규입니다. 동전하고 법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게에서 나왔기 때문에 돈을 당백전, 무게랑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그리스에서는 돈을 법이라고 불렀어요. 노미스마. 왜냐하면 돈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금하고 은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게 서양에서 돈을 맨 처음 만들었던 그리스 사람 머릿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윤리학 책에 보면 돈은 금과 은 같은 재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돈을 노모스, 법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야, 너 돈 있니? 돈 좀 빌려달라. 이런 거를 그리스 사람은 야, 너 법 있니? 법 좀 빌려줘.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돈은 처음부터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출범을 했는데 그 국가가 흔들흔들할 때는 국민도 떠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엘살바도르는 민심이 떠난 국민들을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서 저 멀리 그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돈을 누가 만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돈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세요?